안녕하세요, 스토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브라질의 캡틴이자 브라질 역대 최고 센터백 중 한 명이라 불리는 남자,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의 소유자이자 리더십까지 갖췄던 남자, 그리고 축구계의 벤자민 버튼이라 불리는 남자, 바로 티아고 실바입니다. 실바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1984년 9월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산타크루즈에서 태어난 티아고 실바. 당시 실바가 나고 자랐던 산타크루즈는 항상 총소리가 들릴 만큼 범죄와 빈곤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실바의 집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어렸을 적 일찌감치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로 인해 아버지가 몹시 그리웠다고 밝힐 만큼 힘든 환경에서 자랐던 실바는 자신이 좋아했던 축구에 의지했고 어려운 환경들이 축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14살이 된 실바는 친선 경기에서 플루미넨시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테스트 이후 곧바로 유소년 팀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유소년 팀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실바는 마두레이라, 올라리아, 플라멩구 등 브라질 내 다른 클럽들에서도 오디션을 보는데요. 그러나 모두 거절을 당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당시 브라질 4부 리그에 있던 신생팀 바르셀로나 에스포르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시즌을 뛴 후 3부 리그 아레스 푸테볼로 이적한 실바는 팀을 2부 리그 승격으로 이끌었고 계속된 활약에 2004년 20살이 되면서 브라질 1부 리그에 있던 주벤투지로 이적을 하게 되죠. 당시 주벤투지의 감독이었던 이보 워트만은 그에게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바꿀 것을 제안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성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바는 수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인정받았고 그러한 활약이 포르투갈의 명문 포르투 이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당시 포르투는 무리뉴가 떠난 후 리빌딩 작업의 일환으로 실바를 영입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바는 리저브 팀에서만 뛸 뿐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독감과 유사한 증상에 대해 계속 불편함을 토로했던 실바였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 항상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에게 인내심을 잃었던 포르투는 그를 영입한 지 6개월 만에 디나모 모스크바로 임대를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실바는 과거 스승이었던 워트만 감독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실바를 만나게 된 워트만 감독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당시 실바는 몸이 매우 부어 있었던 상태였고 몸무게도 10kg 이상 늘어 있었다고 하죠. 그와 함께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지면서 실바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진 결과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실바는 입원을 하게 됐죠. 이후 6개월 동안 병과 싸웠던 실바였지만 그의 병은 점차 악화되었고 그를 안쓰럽게 보던 워트만 감독은 실바를 포르투갈로 데려가 직접 전문의를 구해 그를 회복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에서 6개월을 더 입원하면서 긴 시간 동안 결핵과 싸웠던 티아고 실바.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실바였지만 당시 그의 상황이 꿈을 쫓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축구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브라질의 현실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그의 은퇴를 만류했죠. 결국 어려움을 딛고 병을 완치했던 실바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축구계로 복귀를 꿈꿉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손을 뻗었던 사람은 바로 워트만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워트만 감독은 디나모 모스크바를 떠나 플루미넨시 감독으로 합류했었고 구단에 합류하자마자 그를 영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축구계로 돌아왔던 실바는 워트만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며 그 시즌 리그 최고 수비수다운 활약을 펼칩니다. 브라질 언론은 극적으로 살아난 그에게 몬스터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하죠. 이후 2007년 실바는 더 좋은 활약을 보이며 팀이 38경기 39실점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이후 2008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실바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호나우지니와 함께 브라질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동메달까지 획득합니다. 이후 11월 포르투갈과의 A매치 경기에서는 브라질 A 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르게 됐고 호날두를 완벽하게 묶으면서 언론들로부터 호날두를 압도한 사나이라는 극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온 실바는 플루미넨시 소속 1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됐고 브라질 리그 베스트 11 그리고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하죠. 완벽한 부활을 알렸던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다시 유럽 팀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인테르, 첼시, 비아레알 등 많은 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의 최종 선택지는 AC 밀란이었습니다. AC 밀란 유니폼을 입고 다시 유럽 무대로 돌아온 실바는 데뷔 시즌이었던 09-10 시즌부터 영향력을 펼칩니다. 당시 동료였던 보네라, 칼라제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정됐으나 실바는 실력으로 네스타의 파트너 자리를 꿰차게 됐죠. 그리고 이미 밀란의 레전드였던 네스타와 말디니의 극찬까지 받으며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라치오,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갔던 실바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리에A 데뷔 시즌 리그에서 네스타 예페스에 이어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기도 했죠. 이후 10-11 시즌 직전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던 인테르와의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에서는 당시 유럽의 최고 공격수 밀리토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팀을 무실점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 나폴리의 카바니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의 카바니는 악몽을 꿨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 실바의 활약에 힘입어 AC 밀란은 스쿠데토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시즌 실바는 리그에서 옐로 카드를 단 한 장밖에 받지 않았고 무려 33경기에서 26개의 파울만 범하는 등 엄청난 기록까지 만들어냈죠. 그의 실바는 밀란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됨과 동시에 언론들과 동료들이 뽑은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이후 11-12 시즌에는 팀의 주장까지 맡기도 하는데요. 이로써 AC 밀란 역사상 50년 만에 첫 외국인 주장이 되었던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까지 하죠. 이후 챔피언스리그 16강 아스날을 상대로는 반페르시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팀에게 4대0 대승을 안겨줬고 시즌 후반에는 부상으로 결정도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AC 밀란은 더욱더 실바의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시즌이 종료된 후 실바가 있을 때는 승점 2.37점을 없을 때는 2.09점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던 AC 밀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티아고 실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빅클럽들의 구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시티 등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에 실바는 밀란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밝히며 팀의 충성심을 보여주죠. 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AC 밀란은 그를 팔 수밖에 없었고 4,200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과 함께 실바는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역사상 가장 비싼 수비수가 됐던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엄청난 이적료의 부담도 잠시 실바는 프랑스 리그에 빠른 적응을 해나가며 2년 연속 UEFA 올해의 팀에 선정이 됐고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며 카탈루냐 언론으로부터 벽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시즌 막판 발렌시안 경기에서 실바는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커리어에서 레드카드라는 흔치 않은 상황에 실바도 당황을 했고 당시 감독이었던 안첼로티 감독도 너무 가혹하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하죠. 그렇게 첫 시즌을 마무리했던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그가 범했던 파울은 14개에 불과했죠. 그러한 꾸준한 활약에 3년 연속 UEFA 올해의 팀에 그리고 선수들이 뽑은 피프로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됐던 실바였습니다. 그와 함께 퍼디난드는 그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 칭했고 호날두는 그를 베켄바우어와 비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필요했던 건 국가대표 트로피였습니다. 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1년 코파 아메리카,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출전했던 실바였지만 브라질 대표팀으로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비교적 소규모인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실바였는데요. 그렇게 2014년 자국에서 열렸던 브라질 월드컵은 실바와 브라질 모두 절실한 상황이었죠. 당시 브라질의 주장으로 나섰던 실바는 첫 경기인 크로아티아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고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양팀 통틀어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룬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4대1 대승을 거두는데 크게 일조하며 16강에 진출하게 됐죠. 그리고 맞이한 16강 칠레와의 경기,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승부차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실바는 승부차기를 차지 않았고 그와 함께 눈물까지 보입니다. 그 경기 브라질은 승리를 거뒀지만 브라질 언론은 승부차기를 피하고 눈물을 보이는 약한 주장이라는 비판까지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펼쳐진 콜롬비아와의 8강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비판을 잠재웠던 실바였습니다. 그러나 옐로 트러블에 걸려있던 실바는 그 경기 카드를 받으며 이후 펼쳐질 준결승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결국 캡틴이자 수비의 핵심이 빠졌던 브라질은 4강에서 독일을 상대로 7대1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대회가 끝났을 때 피파로부터 센터백 3위로 선정됐던 실바였지만 대패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그로 인해 2014-2015 시즌 복귀 첫 경기인 랭스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는데요. 이에 실바는 독일에게 패한 것을 잊기 어렵다고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3일 뒤인 나폴리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허벅지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부활을 노렸던 실바는 2015년 시작과 함께 다시 폼을 회복했고 생테티엔과 렌, 리를 상대했던 연속된 경기들에서 모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며 완벽한 부활을 알립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2015년 실바의 출전은 팀의 89% 승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이어졌고 가로채기, 태클, 클리어링 모두
모두 리그 최고의 기록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7경기 동안 파울을 단 한 개도 범하지 않으며 수비수로서는 믿을 수 없는 스탯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국내 쿼드로플을 달성했던 파리와 실바였습니다. 당시 30살이 넘었던 실바였지만 그의 폼은 떨어질 줄 몰랐고 노련함까지 장착하며 성장해 나갔던 실바였죠. 이후 201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모든 경기를 선발로 뛰었고 결승에선 페루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브라질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리를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승에서 만난 미네를 상대로 패하며 쓴맛을 받고 그것이 파리 소속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됐죠. 그렇게 파리에서 뛰는 동안 리그 우승 7회, 쿠프도 프랑스 우승 5회, 쿠프도 라리그 우승 6회를 경험했던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난 실바는 자신의 첫 잉글랜드 팀인 첼시와 1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실바의 나이는 이미 35살, 많은 선수들이 이미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에 첼시에 1년만 머물겠다는 마음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됐죠. 당시 나이가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바는 그 의심들을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9월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의 리그 데뷔전에서는 주장 완장을 차며 경기에 나섰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1, 2차전 모두 첼시의 수비를 이끌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난 맨시티를 상대로 선발로 출전하며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서기도 했죠. 하지만 전반에 부상을 당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실바. 하지만 첼시는 결승까지 오른 기세를 이어가며 결국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실바는 커리어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그의 노고에 첼시는 실바와 1년 더 함께하기로 하죠. 이후 2-1-2 시즌에는 친정팀인 AC밀란을 상대로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100번째 출전을 완성했고 10월 월드컵 예선에서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100번째 경기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맨시티, 리버풀을 상대로도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첼시와 1년 재계약을 맺게 됐죠. 이처럼 나이와는 무관하게 매 시즌 전성기와도 같은 폼을 보여줬던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부터 선발로 출전해 팀을 16강으로 이끌었고 16강에서 만난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여전한 폼을 보여줍니다. 이후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패했던 실바와 브라질이었지만 여전히 브라질 주전 센터백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실바였습니다. 이후 첼시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시즌을 마무리했던 실바는 첼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2006년 존테리 이후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수비수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23-24 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했던 실바는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시즌 초 계속해서 선발로 나섰고 11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며 첼시 최고령 득점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바도 세월을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었고 부상까지 당하며 선발과 교체 명단을 오가는데요. 결국 2024년 4월 첼시를 떠날 것임을 밝히죠. 항상 팀에 대한 헌신과 리더십을 보여줬던 실바는 첼시 팬들에게 첼시의 레전드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와 함께 실바는 언젠가는 다른 역할로 첼시에 돌아오겠다 라며 작별을 고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했던 실바는 15년 만에 고향팀인 플루미넨시로 복귀를 알립니다. 그리고 레전드의 복귀에 5만 5천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황혼에 접어든 티아고 실바. 실바의 다음 커리어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비기어까지 거머졌었던 티아고 실바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